자, 오늘은 주간계획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양식이 주간계획표를 적는 양식인데요. 어떤 식으로 적는지 알아보기 전에 앞서서 주간계획표를 적는 것의 의의를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주간계획표를 적는 것의 의의는 한 주간의 자세한 공부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부족한 시간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작성 시점과 방법으로는 매주 일요일 밤 되도록 오후 8시 늦은 시간에 주간 계획표를 컴퓨터로 먼저 타이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타이핑한 주간 계획표를 출력을 하는 거고요. 출력을 하는 주간 계획표를 일주일 동안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추가적으로 작성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수정 사항을 펜으로 직접 작성을 하면서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이 주간 계획표입니다. 작성 내용으로는 출력 전, 출력 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 내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지금부터 차례대로 차근차근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먼저 적게 되는 부분은 이 부분 시간 활용 부분입니다. 시간 활용은 세 가지로 죄송합니다. 나뉘게 되는데 취침, 학습 외, 그리고 학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취침의 경우는 몇 시간을 자는지, 학습 외는 여러분들이 학습 이외에 어떤 부분에 시간 활용을 하는지, 친구를 만난다던가 영화를 본다던가 쉰다던가 가족 식사를 한다든지 외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시간의 총 합을 더해서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하는, 이렇게 공부만 하는 친구라면은, 또는 공부만 하는 날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시간 계획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나머지 시간은 학습 시간에다 쓰게 되는 건데, 학습 시간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위에 있는 거는 학습 시간 계획, 즉 계획하는 단계에서 얼마 정도의 공부를 해야지 라고 계획을 하는 거고요. 실제 학습 시간은 계획을 한 다음에 실제로 실행을 했을 때의 결과. 자, 계획과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의 계획이 7시간의 수업을 듣기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 수업 시간이 6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학습 시간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수업 시간, 자습 시간, 자투리 시간, 그리고 그 세 가지를 다 더한 총 시간, 이렇게 네 가지를 적는 란들이 있는데요. 수업 시간, 자습 시간, 자투리 시간을 먼저 적고 나서 이 내용을 써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먼저 쓰고서 이 내용에 소요 시간을 다 더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내용들을 적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처음에 쓸 부분들은 취침과 학습 외 이 부분만 작성을 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쓰게 될 내용들은 토막 시간과 자투리 시간입니다. 토막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설명을 한다면은 학교 수업에서 국어 과목 1시간 수업 50분이 되겠죠? 또는 45분. 학교 수업 한 교시 또는 인강 한강 듣기, 자습 1시간 하기, 이런 토막토막 낸 시간들을 토막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토막 시간 이외에 자투리 시간이라고 한다는 것은 짤막한 시간들, 예를 들어서 학교 등교하는 길이라든지 한 교시 한 교시 사이에 쉬는 시간이라든지 밥 먹고 나서 야자하기 전까지라든지 이런 시간들을 이런 식으로 짤막한 시간들을 자투리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토막 시간을 계획하는 방법부터 보게 될 텐데요. 계획 단계에서 쓰게 되는, 즉 출력 전에 쓰게 되는 란들은 종류부터 적용 시간까지입니다. 자, 종류부터 어떻게 쓰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자, 종류는 우선 토막 시간의 종류입니다. 즉 토막 시간을 분류를 수업 또는 자습으로 먼저 나누고, 수업이라면은 그 수업이 학교에서 하는 것인지 학원인지 과외인지 인강인지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습은 학교에서 하는 자습인지, 야자가 되겠죠. 학교 자습인지 독서실 자습인지를 쓰는데요. 여기 지금 집 자습은 없죠. 되도록 공부는 집이 아닌 집 이외에 학교 또는 독서실에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집에서 하면 공부가 잘 안 돼요. 자, 이렇게 종류를 이런 방법을 통해서 쓰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종류를 쓰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계획을 할 때는 이 순서가 아닌 요 순서로 써 내려가겠지만, 오늘은 이 강의는 설명을 하기 위해 예시를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좀 보여드릴게요. 자, 학교 수업 8교시가 진행이 됩니다. 학교 수업 종류가 다 똑같기 때문에 다 학교 수업 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학교 자습 3개의 토막 시간, 그리고 학원 수업 하나, 그리고 독서실 자습 2개의 토막 시간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적게 되는 것이 과목인데요. 과목은 쓰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학교 수업에 대한 과목은 시간표 그대로 적으시면 되는 거고요. 체육도 빠지지 않고, 체육 같은 은미체, 예체능 과목은 학습 시간이 아니라고 빼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주간계획표가 오히려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예체능 과목도 빠지지 않고 학습 시간에 포함을 해서 적어주시고요. 예, 그리고 과목 이 위에 학교 자습이라든지 학원 수업 같은 경우에는 자습 내용에 대한 과목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식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네, 수업 복습의 경우에는 이 과목 하나를 다 적을 수 없기 때문에 일축해서 과목을 수업 복습이라고 적었고요. 자, 나머지 개인 공부들은 과목을 적되, 만약에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적을 필요성이 있다. 만약에 수학인데 특정한 교재 이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문법서 이름이라든지 이런 걸 추가로 더 적어도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과목을 적었으면 그 다음으로 해당 토막 시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를 할 것인지 그 분량을 적는 부분인데요. 자, 분량은 계획이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적어야 됩니다. 하지만 학교 수업같이 예측을 하기 힘든 분량이 있어요. 그럴 때는 대략적으로 우선 적어준 다음에, 자, 해당 토막 시간을 실제로 실행한 다음에 수업 시간에서 어떤 부분을 공부를 했는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출력 이후로 미루셔도 괜찮습니다. 자, 과외나 인강 같은 분량이 확실한 경우, 분량을 확실히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분량을 예측해서 적는다면은, 자, 이런 식으로 적게 되겠네요. 자, 보시다시피 학교 수업은 대략적으로 적혀 있는 반면에, 자, 이런 식으로 개인 자습 계획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내가 하는 내 자습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페이지까지 그 계획이 적혀 있는 것을, 분량 계획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법인데요. 방법은 해당 토막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토막 시간 동안 어떤 순서, 어떤 방법으로 토막 시간 동안 학습을 해나갈지를 적는 시간인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드려서는 이해를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 대상은 이 수학 부분인데요. 자, 오늘 학교 수업의 3교시는 수학입니다. 잘못했네요. 자, 학교 수업입니다. 자, 예상되는 진도는 수학 익힘책, 실수책의 부분이고요. 수업 시간에 2페이지가량의 연습 문제를 풀이할 것이므로 수업 진행 방식은 각각의 문제마다 선생님께서 풀이를 하시고 기억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는 식으로 갈 것입니다. 자, 따라서 저는 이 수업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수업 전 예습 단계에서 문제를 풀고 잘 모르는 문제를 미리 표시를 해둘 거예요. 수업 듣는 도중에는 설명을 잘 듣고 수업 내용을 착실히 정리를 하고, 수업한 후 약 5분간의 복습 시간, 쉬는 시간이 되겠죠. 그동안은 정리한 내용을 훑어보는 식으로 수업 방법을 기획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은 수업을 들었으면은 이에 대한 복습을 하게 될 텐데요. 자, 다음은 수학의 복습 방법입니다. 자, 이후 복습 시간에서는 수업한 분량의 문제들을 수업 내용 중심으로 다시 풀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자, 복습 토막 시간의 방법은, 자, 수업 때 중요한 문제 중심으로 다시 풀어보기. 자, 이 내용을 잘 들었으면 이걸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개념 및 개념 활용법 정리하기. 만약에 모르는 개념이 있다면은 기본서로 복습하기. 그리고 내용을 마지막으로 설명해 보기 정도의 방법을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법이라는 것은 자신이 자기 방법을 적으면서 어떤 식으로 그 토막 시간에 임할 것인지를 이미지 트레이닝 함으로써 훨씬 더 그 해당 토막 시간의 효용을 높일 수 있고요. 그리고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방법을 적어봄으로써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했구나를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교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을 구체적으로 자신의 방법을 잘 적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방법을 그런 식으로 잘 적어주신 후에 다음으로 적게 되는 것은 소요시간입니다. 자, 예를 들어 적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학교 수업의 경우에는 50분이 균등하게 적용이 될 것이고, 그 위의 시간들은 제각기 여러분들의 계획에 따라서 소요시간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즉, 얼마나 걸리냐는 거죠. 그 다음에 적는 것이 적용시간. 이것을 언제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되면은, 자, 이렇게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엇인가요? 학교 수업이죠. 50분씩 균등하게 계속 진행이 되고, 쉬는 시간, 점심시간이 있겠지만, 자, 저는 이 시간을 1교시와 마지막 교시만 표시를 했습니다. 왜? 이 사이의 시간들은 모두 균일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이죠. 점심시간을 빼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균등하게 적용이 되다가 그 다음의 계획부터는 여러분들의 이 소요시간 계획에 따라서, 그리고 순서에 따라서 제각기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의 시간들을 모두 24시를 기준으로, 여기다 뭐 12시간에서 오전 오후를 붙이게 되면은
보기가 더 힘들어져요. 자, 연속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24시간 기준으로 시간을 적어줍니다. 자, 여기 자세히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누락된 시간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21시 50분하고 22시하고 시간이 안 이어지죠? 이런 건 뭔가요? 교통시간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동을 할 때 걸리는 시간까지 고려를 해서 계획을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도 23시 30분인데 여기는 23시 45분, 15분간의 교통시간을 적용을 해서 적용시간을 작성을 했군요. 자, 그 다음으로 적게 되는 것, 자, 자투리 시간입니다. 자투리 시간은 적어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적게 돼요. 자, 해당 자투리 시간이 종류, 등교길이나 쉬는 시간 같이 적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과목, 그리고 분량,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소요 시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런 방식대로 그대로 적으면 이 쉬는 시간 적기가 굉장히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자, 자투리 시간의 경우에는 특정 방식의 이제 표현을 좀 더 잘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단지 6번이 아닌 10분 곱하기 6번이라고 적는 것이 훨씬 더 참고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면은 그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자투리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계획을 작성을 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빼놓은 거 딱 하나가 뭐가 있나요? 소요 시간을 더해서 학습 시간 계획에다가 여러분들의 학습 시간 계획을 직접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적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자, 이것은 계획,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것은 실제 학습한 후의 결과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계획표를 출력을 하고 이제 직접 학교에 들고 다니면서 또는 학원 또는 독서실 들고 다니면서 실행 여부들을 파악을 하는 출력 후의 단계예요. 자, 여기 남아있죠? 실행 여부와 집중도를 이제 쓰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은 각각의 토막 시간을 실행할 때마다 실행 여부를 V표 또는 뭐 여러분들의 방식대로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실행하지 못한 토막 시간이 있다. 두 종류가 있겠죠. 아예 실행하지 못한 경우 또는 부분만 실행을 한 경우. 예를 들어서 자, 여기는 수학 과목 자습서 실수 페이지 34부터 37까지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 저는 34부터 35까지 밖에 못했어요. 자, 이럴 경우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실행한 부분만 적어줘도 괜찮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집중도는 그 해당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나 집중을 했는지 퍼센트로 나타내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여기 있는 실행하지 못한 토막 시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실행하지 못한 토막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은, 자, 반드시 해당 주 안에 해당 내용에 대한 학습을 끝마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한 공부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옮겨서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기록할 내용은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 즉 종류, 과목, 분량을 먼저 적고 그 다음에 그 해당 토막 시간을 남은 분량을 언제로 미룰 것인지, 자,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는 겁니다. 자, 독서실 자습 종류, 과목, 분량, 그리고 언제. 자, 언제는 보통 시간이 많은 주말 또는 해당 토막 시간이 똑같이 이어지는 다음 토막 시간. 자, 월요일날 수학 자습서를 풀려고 했는데 다 못했죠. 이거를 주말 또는 화요일 수학 자습서 푸는 날로 미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밀리는 부분을 써주시고 나머지 남은 것들은 간단합니다. 수업 집중, 내가 수업을 전반적으로 집중을 잘 했다 못했다를 적는 부분. 당일 1대1 복습,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로 여기 있는 부분이죠. 자, 당일날 수업했던 내용을 1대1로 바로 복습을 했다고 한다면 O 아니면 X로 적으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내용 정리. 내가 공부한 내용을 노트에다가 요약해 가면서 해당 내용을 정리를 했다. 자, 그건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자, 매일 자기 평가를 쓸 때 내용을 복습하거나 과목이나 분량을 산출해서 적을 때 쓰게 되는 그 노트를 뜻합니다. 그 노트를 내가 내용 정리를 했다. O 아니면 X로 적어주면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공부 방법, 자기평가. 여러분들이 방법을 쓴 이유는 자기 방법을 돌아보기 위함도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잘된 공부법이 있다면 적어주고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는 공부 방법이 있다면 적고 그에 따른 보완 방법까지 적어주면은 완료가 되는 분량입니다. 자, 제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마무리 지어야 할 부분은 학부모 사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나서 그날 마지막 밤에 어머니께 또는 아버지께 오늘 내용을 잘 공부를 했다고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주간계획표를 작성을 하는 방법이었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시간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잘 잡혀 나갈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주간계획표 강의였고요. 수고하셨습니다.